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인상 시점을 6개월 연기했다는 소식에 국내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180일 동안 추가 협상 기간을 갖고 관세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재협상 대상국으로 EU와 일본을 지목하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은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에이프로젠 KIC는 혈액암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항-CD43 항체 및 암 치료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날 에이프로젠 KIC는 항체 특허 소식의 급등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한편 사측은 계열사인 에이프로젠과 협력해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형 유통사들이 부진한 주가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마트는 약 21%, 롯데쇼핑은 24%대 하락세를 보이며 52주 최저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대형 유통주들이 온라인으로 대표되는 신유통 흐름에 편승하지 못한 영향으로 실적과 주가 하락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증권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외국인이 8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장 초반 기록했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1% 넘는 하락으로 오늘도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사실상 코스닥 시장 대비 코스피 시장의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장주들이 선방을 하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줬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유지가 된 것이 오늘 시장에 대한 상황을 잘 설명해준 지수인 것 같은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다시 불확실성으로 확대되면서 투자 심리에 대해서는 악영향을 주고 있고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도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와 거래를 금지한 이후에 양국의 관계가 더욱더 좀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협상의 장기화도 역시나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국내 실적 부진까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월요일장에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도 정석투자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2055.7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2% 가까운 흐름 속에서 42,000원에, 현대차도 2.79% 상승한 129,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LG화학은 1.20% 하락한 33만 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되면서 23만 5천 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69% 하락한 702.08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 홀로 순매수,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3.40% 하락한 65,300원에, 신라젠도 3.57% 빠진 54,0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메디톡스도 3.82% 하락한 47만 400원에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15% 하락한 52,2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오늘은요, 이 시간에는 학과장 정호영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과장님 정말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기다리셨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5월 8일에 방송하고 날짜로 본다 그러면 12일 만에 다시 방송 출연합니다. 그러니까 5월 8일 수요일에 제가 방송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5월 20일이니까 12일 만에 출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피하게 지난주에 제가 월화수 출연을 못했습니다. 뭐 조사가 있으니까 출연할 수 없었겠죠. 근데 또 공교롭게도 제가 출연하지 않았던 그런 구간에서 또 지수 급등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아마도 이 방송을 지속적으로 보셨던 분들은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을 단 한 종목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시황과 교육 내용 최대한 전달해드리겠고요. 오늘 또 평소보다 한 2분 정도 방송을 제가 늦게 시작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늦게 시작한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금 없어요. 없는데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얘기는 그동안 제가 10시 방송에서 얘기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겠고요. 4월 20일 강연회 때 제가 했던 이야기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라도 공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강연회에서 했던 얘기는 절대로 전부 다 공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 그리고 4월 20일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다시 한번 복귀해드리겠고요. 오늘 시황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 코너에서 핵심적인 또 코멘트를 할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래 기다리셨던 것만큼 지난주 말씀해 주셨던 대로 변동성이 참 컸습니다. 2100선에 대해서 이탈이 된 이후에 오늘장에 대한 흐름까지도 많은 분들이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학 과장님이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교육 내용까지도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 과장님과 월요일장 이어갈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코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 분석론이 먼저 첫 번째 코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만 장 후반에는 보합권까지 좀 하락세로 좀 이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코스닥 대비해서 그래도 좀 보합권까지 유지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은 앞서서 시세를 살펴드렸을 때 시총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현대차 이런 좀 대형주들이 좀 강하게 뒷받침해 준 탓일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양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 먼저 학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좀 등락이 엇갈렸는데 오늘 시황 점검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오늘장 분석 코너에서는 다소 평면적으로 그냥 쭉 브리핑을 해드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것들은 아주 입체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출발했고요. 하락, 음봉 마감했습니다. 상승 출발했는데 하락했다는 것 자체도 좀 억울한데, 또 거기다 음봉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대했던 분들이 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고요. 등락 원인은 결국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수급이죠. 코스피는 외국인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피보다 더 많이 하락했죠. 왜 그러냐?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다 매도 나왔으니까 올라갈 일이 없죠, 절대로.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 세 가지가 매도 나오면 절대로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과 프로그램 두 가지만 나와도 상승이 어려운데 세 가지가 나왔으니 오늘 상대적으로 더 코스닥이 약했던 것은 이건 당연한 거고요. 특이사항은 원달러 환율과 중국 증시 불안 때문에 코스피가 최근에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진짜 마음 같아서는 환율, 금, 정말 자산 관리 얘기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제한되니까 일단 주식 위주로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정치인 테마주가 너무 일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대략 지금 2년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3년 정도 남았는데, 좀 약간 생뚱맞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황을 좀 설명드리는데 그동안 방송에서 했던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4월 20일 강연회 때 전달했던 내용도
제가 일부는 공개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제가 전달할 내용도 많고 평소보다 2분 정도 늦게 방송을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종목 상담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종목 상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 종목 상담이라고 해봐야 물린 거 가지고 좋은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 또 오늘도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시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제가 5월 8일까지 출연했습니다. 네, 이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네, 5월 8일까지. 그리고 오늘 5월 20일. 네, 날짜로는 12일 만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구간에 상당히 많이 좀 기술가 많이 망가졌죠. 자, 그런데 제가 이 구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 방송을 매일같이 보셨던 분들은 반드시 기억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랬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을 어쩌다 한번 본 분들이야 뭐 그랬냐 반문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작년 10월 말 그리고 1월 초 이때는 이중 저점이었거든요. 예, 이때는 이중 저점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중 고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고 요 구간 그러니까 제가 방송 이제 5월 8일까지 출연했는데 이 구간이죠. 그러니까 대략 한 4월 말 정도라고 봅니다. 4월 말 구간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나는 여전히 중기 하락을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했던 얘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어쨌든 요 4월 말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했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제가 확신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날짜를 본다 그러면 이때 처음 이제 이중 고점 가능성을 이날 장대목 나왔던 날 얘기했고요. 여기서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여기서는 확신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다 알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는지 안 했는지 VOD 보시면 다 나와요. 해당 기간에 제가 방송했던 내용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익 내면 냈다 그러고요. 손실 내면 냈다고 반드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태까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모 방송사에서 유사 투자자분들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많이 방송에 나왔는데 적어도 저는 지금까지 과장 광고, 과대 광고 한 적도 없고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저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도 그래서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1, 2월에 제가 취향을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못 읽어서 손실 낸 적도 있어요. 그것도 그대로 전 밝힙니다. 어쨌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 이제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게 이거 뭐 어떻게 제가 할 수 없이 여기서 그냥 이날까지 딱 출연하고 나서 제가 10일 만에 복귀해서 지금 아마 좀 상당한 분들이 좀 당황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경사가 아니라 조사입니다. 조사인데 제가 어떻게 이거를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제가 양해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4월 20일 강연회 때 했던 얘기를 일부 아마 공개를 하겠습니다. 고점이 날짜가 정확하게 4월 17일이었습니다. 이날이었어요. 그리고 강연의 전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4월 19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절묘했죠. 4월 17일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일. 그리고 4월 20일은 토요일이었어요. 정확하게 3월 뒤에 강연을 했으니까 정말 기가 막힌 시점에 한 거죠. 기가 막힌 시점. 그래서 고점 찍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장대 음봉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이 있었고 딱 시점으로 말하면 이제 여기라고 봐야죠. 요 구간. 왜냐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과 월요일 사이죠. 이때 한 거예요. 자, 이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연회 때 먼저 말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강조를 했었어요. 이중 고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끝났다. 이게 첫 번째 제가 전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진짜 강연의 날짜가 지금 돌이켜보면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고점 찍고 3일 뒤에 했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여기서 2350 간다, 많이 그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각종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전망한 데도 있었고. 근데 거기다 제가 이제 4월 20일을 잡았는데 왜 잡았냐면 4월 20일 정도쯤에는 강연회 해야겠다고 나름대로 판단한 거예요, 제가. 예, 그때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강연회는 1, 2주 전에 이게 날짜 잡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한 달 전에 잡는 거예요. 대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갑작스럽게 제가 이게 며칠 뒤에 강연회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날짜를 잡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 한 달 전에 대략 그쯤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4월 20일을 했는데 첫 번째 전달했던 내용이 뭐냐? 이중고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나서 강연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아십니다.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전달했던 내용이 뭐냐? 2250선까지 한번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이게 거품인데 그럼 몇 포인트 거품이냐? 이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 최소 100에서 150포인트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2250에서 최소 100을 빼면 2150이죠? 150을 빼면 2100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 다 강의를 했던 얘기예요. 아무리 좋게 봐도 100포인트는 더 간 거고 좀 부정적으로 보면 150포인트가 더 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2250 대비 100포인트 더 간 게 2150이잖아요. 150포인트 더 간 거는 2100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드린다 그러면 제가 1, 2월에 그토록 얘기했었잖아요. 비정상이라고 제가 정말 계속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가려면 낮게는 여기, 높아봐야 여기가 딱 맞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엉터리였다는 거죠. 이 이상 구간 전부 다 이게 엉터리였다는 거, 이게. 네, 전부 다. 제가 그래서 그때 2월 말, 3월, 4월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비정상이라고. 그러니까 원래는 1월 초에 저점 찍고 짧게는 2100, 길게 가봐야 2150, 이게 원래 정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미니멈,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미니멈으로 말하면 2100, 맥시멈으로 말하면 2150. 우리가 이제 최소치, 최대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이상, 2150선 이상 구간은 이거 완전 엉터리였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제 더 올라가고 또 밀리고 다시 반등하니까 저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올까 하염없었는데 결국 이번에 증명이 되잖아요. 네, 증명이. 그래서 강연회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50이 아니라 2100이 그냥 깨져버렸죠. 2100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원적으로 온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강연회 때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잠깐 또 이렇게 참석했던 분들하고 이제 잠깐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풍천님을 15년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년 봤대, 저를. 근데 당신의 시황은 중장기는 결국 맞다는 걸 수도 없이 맞다는 거예요. 단기는 저도 빗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100%다 맞춥니까? 그런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아니라 어쨌든 저는 항상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단기는 틀리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어차피 중장기 시황 맞을 거면 그냥 선물 묻어두면 되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단타랑 경쟁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했더니 아유 저요 맨날 시간도 없고 그런 거 몰라요. 대충 묻어두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선물로 환산하면 그분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이 났을 거예요 아마. 네. 현재 구간에서 추세로 그냥 묻어뒀다. 왜냐 강연이 끝나고 나서 기회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렇게 거기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몇 포인트인데
지금 165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무려. 그러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 이건 뭐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가끔씩 얘기는 이미 했었지만, 이천선은 반드시 깨진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그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뭐가 다르냐. 방송에서는 어차피 이천선은 언젠가 다시 깨진다. 이 얘기까지만 했고, 강연에서는 뭐라고 했냐. 상반기에 깨지면 하반기에는 어디까지 내려간다. 하반기에 깨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디까지 내려간다. 이걸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지수를 한번 보세요. 이천선 당장 깨질지 반등 나왔다 깨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250선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200포인트가 내려온 거예요. 순식간에 딱 한 달 만에 내려온 거죠. 거의 한 달 만에 내려온 거예요, 현재. 그래서 결국 중장기 시황은 제 예측대로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선물 투자자, 파생 투자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다 경우의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물 투자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투자자들은 제가 분명히 경고 사인을 했었잖아요. 강연회 때 그러니까 시점으로 말한다면 여기죠. 강연회 때 얘기하고 강연회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얘기했었어요. 제가 어차피 이중고점이다. 이중고점이다. 이제 내려올 거다. 그리고 2000선 언제나 깨진다. 그리고 2019년의 반동은 아무리 좋게 봐도 100포인트 더 간 거고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150포인트가 더 간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아무리 널널하게 얘기해도 여기까지 가는 게 곧 맞고요. 아니면 여기가 정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 정도. 이게 정상이었다는 얘기 수도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현물 매매자들 같은 경우 제 조언을 참고로 해서 그때 물량 싹 정리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을 거예요. 물량 싹 정리하신 분들. 그리고 일부라도 정리하신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배웠잖아요. 지수가 빠질 때 우량주부터 던지는 거라고요. 그게 정석이에요. 당연한 거죠. 우량주 지수 연동되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비중이. 아직도 뭐 작게는 7, 80, 많게는 100%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반등이 한번 나오긴 할 겁니다. 그때를 이용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파생하시는 분들 설명드릴게요. 파생하시는 분들은 사실 강연회 때 참석해갖고 그냥 한두 개랑 묻어두신 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분이 좋으시겠죠. 예. 네, 오히려 단타 매매했던 분들이 실속을 못 차렸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장중에도 리딩을 하는데 제가 또 이렇게 좀 조사가 걸리는 바람에 또 그 전부터 또 약간 또 이렇게 좀 심각한 구간이 있어서 막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뭐 신경을 못 썼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큰 하락할 때 크게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파생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이제 그 추세매매에서 큰 수익 나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떨궈주세요. 일단은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큰 수익이 안 났다. 괜찮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관망을 하든 단기로 매수 들어가든 해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매매하고요. 진짜는요. 5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진짜는 5월이 아니라 6월이고요.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입니다. 그리고 금년이 아니라 내년이에요. 앞으로 수익 날 게 얼마든지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 자리를 비웠던 시간만큼 제가 더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제가 월화수 방송 나오고요.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 싶으면 뭐 목금이라도 갑자기 제가 출연을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다만 이제 이 방송이 밤 10시 있다 보니 뭐 장중에는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제가 야간 선물도 중요하기 때문에 10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야간 선물 전략도 해드리겠고 지금 시간이 너무 경과됐으니까 이건 이쯤에서 마감하겠고요. 마지막 코너 그러니까 내일장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그 포인트를 집어서 그 핵심을 전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의 시황 분석과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한 시황 분석까지 함께 좀 도와드렸습니다. 일단 뭐 오늘 등락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드렸고, 특이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치솟고 있는 상황과 그리고 중국 증시의 불안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안에선 정치인 테마주들이 이른 기승을 부리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드렸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마지막 코너에서는 또 야간 선물을 비롯한 전반적인 대응 전략, 내일장에 대한 전망까지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장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보셨을까요? 네, KCC하고 YBM에 준비했고요. 제가 좀 전에 환율 얘기한다 그러다가 근데 좀 시간이 쫓겨갖고 마음이 급해서 누락시켰는데 KCC, YBM넷 그리고 환율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장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KCC와 YBM넷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CC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하락하면서 27만 1,5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YBM넷 같은 경우는 오늘 5,070원에 마감이 됐는데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덧붙여서 또 학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학 과장님, 관심 종목을 비롯해서 종목들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KCC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고요. 지금 던지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미보유자는 단기 매매,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YBM넷은 이게 정치인 테마주거든요. 보유자는 매도 후 조정 시에 재매수하고 미보유자는 관망이다 설명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차트를 보셔야겠죠. 차트 보시기 바랍니다. KCC는 이 구간에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지금은 아니라고요. 있는 사람은 던지고 없는 사람 잡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그냥 급락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심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나름대로 종목 악재도 있었고 또 지수도 나쁘니까 이제 이중고를 겪어서 이제 내려왔는데 지금 던지긴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종목은 적정주가 100만 원이 넘어요. 정말 저평가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좀 반등 기다리고 매도하시는 게 낫고 없는 분들은 내일 만약에 또 빠진다, 또 마이너스다 그러면 한번 단기면 하셔서 고가주니까 크게 10%까지 볼 것도 없고 한 5% 정도 가볍게 보는 정도는 제가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CC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것이 언젠가 대한민국 지수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될 때 그래서 더 이상 빠질 때도 없어갖고 빠지진 않지만 옆으로 올라가지도 않고 옆으로 계속 길 때 그럴 때 들어갈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수는 언젠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처참하게 빠집니다. 지금 지수 그리울 때가 와요. 현재 단기적으로 2250에서 2050까지 약 한 200포인트 빠졌으니까 아이고 많이 빠졌네 그러죠. 이 지수가 그리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대폭락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너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빠지지도 않아 더 이상. 그렇다고 해서 반등도 안 나와. 그럼 옆으로 길 겁니다. IMF 때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럴 때 딱 기억해뒀다 이거 들어가세요. 반드시 수익 납니다. 그 구간에서 들어가신다. 지금은 그냥 단기 매매가 좋다는 거죠. KCC는 제가 굉장히 신뢰한 주식이에요. 아주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YBM넷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인 테마주인데 누구 테마주라고 말하긴 그렇고요. 어쨌든 이건 아니에요. 지금 대선이 3년 남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강의를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 지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한다고요. 주식 전문가 하지 말고 정치 평론가 하라고. 이게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이 지수 예측하는 것보다 선거 예측이 더 정확해요. 이건 사실입니다. 저를 15년 이상 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저는 선거 예측을 딱 한 번 틀렸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틀린 게 아니에요. 어떤 당에서 이제 대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되는 바람에 그 당의 일당이 안 됐지만 그 사람들 합치면 사실은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으로는 딱 한 번 틀렸는데 그러니까 7년 동안 대선,
총선, 심지어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저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 테마는 뭐, 단기로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대선 테마가 움직일 때는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이미 제가 또 강연회 때 얘기를 했어요. 2022년 대선 때, 보수와 진보와 보수에서는 각각 누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보세요. 이상하게 정치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빤히 다 보이니까 주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요 정도 해드리겠고요. 자, 환율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평택 촌놈 매니아라 그러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이었죠. 그때 제가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1년 이상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 못하는 분이 없을 거예요. 기억 못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제가 그때 뭐라 그랬죠? 1년 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4월 달에, 5월 달에, 특히 4월 달에 저점일 때 얘기했었잖아요. 반드시 달러로 바꿔나가.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이때 제가 정말 뭐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뭐 각종 뭐 요즘 채널이 많잖아요. 뭐 유튜브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뭐 트위터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채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여러 부류들한테 제가 전달했고 실제로 제 지인들한테 다 이때 배팅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서 공개합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솔직히 얘기할게요. 솔직하게 남자답게. 그때 그랬어요. 제가 아는 많은 가까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환 상당히 느리다. 그런데 지금 들어가면 1년 뒤에는 10% 정도 나올 것이고 2년 뒤에는 25%, 3년 뒤에는 50% 수익 가능하다 얘기했습니다. 왜? 첫 번째, 대한민국 경제는 서서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두 번째, 항상 안보 위기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측면, 제가 또 4월에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드릴까요? 5월 초까지 얘기했었죠. 제가 뭐라 그랬죠? 미중 무역전쟁 쉽게 타결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2년 전에, 2017년 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미중 무역전쟁 반드시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증권사에서 그렇게 얘기한 데가 거의 없었어요. 1년 전에 뭐라 했습니까? 절대로 쉽게 타결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저기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금방 타결될 거다. 뭐 분쟁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와 보니까 어때요?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4월 말 5월 초에도 그랬잖아요. 절대 쉽게 타결 안 된다고. 왜? 원리를 얘기했어요. 갑과 을의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인이나 조직이나, 이건 여러분들이 살면서도 참고하세요. 꼭 주식을 떠나서. 개인이나 조직이나 대등한 관계에서는 협상이 빨리 끝나요. 왜? 서로 알거든요. 내가 무리하게 요구해도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뭐 크게 뭐 뺏기지도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끝나죠. 근데 갑과 을의 관계에서는 갑은 악착같이 더 뺏으려고 그러고요. 을은 악착같이 덜 뺏기려고 발버둥을 치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그래요. 갑과 을의 관계잖아요. 협상이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다만 미봉책이 될지라도 이번에 어떻게든 타결은 될 겁니다. 그것만 해서 또 좋은 뉴스 나오면 또 지수도 급등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북한 문제 해결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작년입니다. 작년 3월 6일 날 남북 정상회담 한다. 북미 정상회담도 추진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 추진할 거다. 근데 제가 3월 11일 날 뭐라고 했습니까? 샌플러스 무료 방송해갖고 보고 보세요. 북한 절대로 비핵화 안 할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국제정세라든가 북한 문제 역학관계 다 얘기했었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절충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주식을 떠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미국은 반드시 북한의 핵을 제거하고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원리로 말씀드릴게요. 막연하게 무슨 뉴스 같은 거 짜깁기 해서 그거 베껴가지고 얘기하고 전 그런 사람 아니에요.
무슨 전쟁이 점투치 가물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미중 무역 전쟁도 그 원리에 입각해서 얘기했잖아요. 각각의 대결은 절대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이란 나라가 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가 그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핵 만들면 안 되는데 만들었던 북한이 핵 없애준다고 해서 경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3세계 국가들, 불량 국가들이 이 롤모델이 된다 그랬잖아요. 북한처럼 다 하려고 행동을 해버려요.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죠. 미국이 원할까요? 원리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핵화를 한들 절대로 미국이 안 도와줘요. 그럴 겁니다, 아마. 한국,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럴 겁니다, 아마. 같은 민족이잖아, 그러면서. 트럼프가 도와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도와줘요. 선진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 그동안, 70년 동안 분단돼 있었는데 참 안타깝네 하면서, 전 세계 글로벌 선진국들이 도와줄 것 같냐고요. 절대 안 도와줘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난민애들 미국에서 일개 기업 하나만 도와줘도요. 1년을 그냥 대륙이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도 아무도 안 도와주잖아요. 왜?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런 메커니즘 때문에. 두 번째. 그동안 김정은이 했던 행태들을 보면은 이제, 그 인권 문제 때문에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까지 현재 된 상태잖아요. 미국의 정의에 반하는 독재자라는 얘기예요. 독재자는 다 제거됐어요. 이라크,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자, 그런데 김정은이 이걸 모를까요? 제가 볼 때 김정은 머리는 좋아요. 알아요. 자,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핵이 있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만나주고, 자기를 완전히 무시했던 시진핑조차도 필요하니까 만나줬잖아요. 김정은이가 처음에 집권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사정했어도 시진핑이 안 만나줬었어요. 왜? 같지 않거든요, 솔직히. 애 같잖아요. 시진핑 눈에는 어린애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없애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서 평행점이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딱 한 가지 경우를 씁니다. 딱 하나요. 트럼프가 자기 지지율에 미국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그때 이 카드를 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이 자기네들 돈 들어가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봐라. 내 지지율도 올라가고 대선에서 유리하겠는데 그러면 그때 북한 카드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고요. 미국이 언제 움직이냐 그것만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원달러 환율 제가 말한 대로 홀딩했던 분들은 계속 가지고 가세요. 1, 2년 뒤에 어떻게 되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거 몰라도 환율을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기서 단기 조정을 받아도 계속 끌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장 관심 종목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KCC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과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단기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이고요. YBM넷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에 조정 시 재매수에 대한 의견과 하지만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40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가 개장한 지 1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주말 새 나왔었던 이슈였습니다. 화웨이가 구글 지원 중단 소식에 3대 지수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화웨이에 대한 거래 중단을 밝히면서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구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화웨이만 좀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이어지는 만큼 오늘 나스닥 지수는 홀로 급락하면서 좀 출발이 됐습니다. 1% 넘는 급락 속에서 출발을 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학개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랜만에 또 학 과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인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투자학개론 통해서는 교육 내용 알려주시는데요. 어떤 내용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거는 좀 짧게 얘기하겠고요. 제목은 평택촌놈 정석투자 핵심 문제풀이 시리즈인데요. 그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추세 상승기와 추세 하락기에서 매수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는데요. 추세 상승기는 이제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61선이 120선 위에 있을 때가 이제 추세 상승입니다. 그리고 반대일 때는 하락이고요. 제가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었죠. 이거는 지수나 종목이나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추세 상승기에는 분할 매수로 돼가는 게 맞아요. 왜냐? 어차피 조정받아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 3번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맞고요. 추세 하락기에서는 반드시 1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는 그게 정석이에요.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사실 2번, 3번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원칙은 이때 응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수나 종목이 추세 상승기일 때는 2번, 3번 분할 매수하고요. 하락기 때는 1번 매수하자. 왜 그러냐면 추세 하락에서는 조정 이후 반등 확률보다 추세 하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번 매수하고 아니면 빨리 손절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지수가 추세 상승기냐 하락기냐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으로는 추세 상승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생 동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투자학개론 시간은요, 시간 관계상 좀 압축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추세 상승기와 그리고 추세 하락기에 대한 매매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만큼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하시면서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6604님의 질문인데요. 배럴을 매수가 15,000원에 비중은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배럴의 종가는요, 2.24% 상승한 14,300원에 마감이 되면서 현재는 손실 구간입니다. 자, 학 과장님 배럴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시약점이고요. 약간 아쉬운 매수 가격대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하신 다음에 재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차트 볼까요? 이분은 약간 아쉽고요. 이제 이거 없는 사람들은 121선이 깨지면 그때 한번 단기 매매 하시는 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배럴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금 손실 구간인데 반등 시에는 본전 매도이고요.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이후 재매수 노려보라라는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7767님의 질문이고요. WFM을 1년 3개월 전에 6,100원에 매수했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고 비중은 좀 적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WFM에 대한 종가는 3.81% 빠진 4,035원에 마감이 됐는데 현재 손실 구간이에요. 자,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F학점이고요. 손절 비실행 후 대책 없는 중기홀딩을 하셨어요. 조정 시에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한 다음에 본인 판단으로 대응하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은 던질 생각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마이너스 60% 이상 갔을 때도 안 던지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던지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송 출연이 좀 길잖아요. 19년째 하고 있잖아요. 종목 상담도 한 19년째 하고 있는데 이분 아마 저 말고도 여기저기 많이 질문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좋은 얘기를 들으면 좀 희망을 가지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뭐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면 본전까지 좀 기다려보시고 왜? 어차피 뭐 1년 3개월을 홀딩했는데 뭐 던지겠습니까? 만약에 밀리면 어쨌든 더 밀리면 그때 한번 자율적으로 대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WFM에 대해서 진단을 드렸습니다. 조정 시 일시적으로 추가 매수 이후에 시장 흐름에 맞춰서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질문 이어갑니다. 끝자리 0796님의 질문이고요. 유로스를 매수가 6,400원에 비중은 10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유로스는 4.33% 빠진 5,510원에 마감이 되면서 지금 손실 구간인데 비중이 꽤 큽니다. 100%. 학 과장님, 유로스 어떻게 보실까요? 물론 비중도 중요하지만, 이분은 시약점이에요. 매수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라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매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손절을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은 본전 또는 마이너스 20% 손절한 다음에 재매수하는 건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종목 자체가 문제는 없어요. 다만 손절을 안 했다는 게 문제고요. 100% 비중은 현재 관점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로스에 대해서는 학점, C약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20%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렸는데 일단 내일 이제 화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이 된 상황인데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마음 같아서는 10시 50분이 아니라 12시까지도 방송을 하고 싶어요. 오늘 솔직히. 마치 인터넷 방송 하듯이. 제가 인터넷 방송만 19년째 하고 있으니까 저는 갑자기 마이크 잡으라고 하면 잡을 수 있거든요. 4시간을 쉬지도 않고 해요. 근데 이제 또 다음 방송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중장기 하락은 지속합니다. 이건 불변입니다. 제가 4월 20일 강연회 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얘기했었죠. 이중 고점 완성됐다. 그리고 2,000은 반드시 깨진다. 변함없어요. 이거는 확고부동하고요. 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는데 이 지수가 그리울 때가 올 거다. 단기적으로 많이 밀린 건 맞다. 하지만 중장기 하락은 지속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러면 단기 반등도 유력합니다. 왜? 과매도는 분명하거든요. 과매도는 분명해요. 그러나 이제 변수가 문제라는 거죠. 변수가 뭐냐?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 중국 증시. 중시가 내려가면 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 트럼프의 트윗이죠. 도대체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 논리로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이 유력한 건 맞아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중국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또 확인하셔야 된다. 또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오고 중국 증시가 반등 나오고 트럼프가 특별하게 어떤 코멘트가 없어요. 해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상대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단기 반등이 유력한데도 불구하고 또 환율 계속 치솟고 중국 증시 내려가고 이러면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은 나올 거예요. 다만 그게 당장 내일부터 나올지 주 후반부터 나올지 그건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판단할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263.00 이하에선 추가할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시가에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263.00에서 야에서 좀 더 추가하시고요. 이제 없는 분들은 굳이 야간 선물 들어가실 필요 없고요. 내일 아침에 들어가셔도 어차피 오늘 종가보다 낮으니까 확률상으로 그냥 그때 베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263.00보다 높은데 이제 밀리면은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저도 시간을 약간 오버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하락에 대한 지속과 단기 반등은 가능하나 변수에 대한 상존, 일단 환율에 대한 하락, 그리고 중국의 증시 상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